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어윈 채머런스키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시대에 따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윈 채머런스키의 위대한 수업, 종교의 자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교를 금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종교 행사의 자유인데요. 각각을 국교 금지 조항 그리고 종교 행사의 자유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고 진화했는지 살펴보죠.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보수주의 세력과 진보주의 세력으로 나뉘죠. 이 두 세력은 종교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미국 대법원에는 다른 성향의 대법관들이 있는데 대법관의 구성비 변화로 대법원의 판결도 달라지죠. 국교금지 조항을 먼저 살펴보죠. 국교금지 조항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분리론인데 국가와 종교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바라봅니다. 정부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진보 진영의 대법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수용론인데요. 이들은 정부와 종교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야 한다고 말하죠. 정부는 종교를 받아들여야 하고 종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계를 지지합니다. 수용론 관점에서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활동을 강요할 때만 국교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것도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보수 진영의 대법관들이 여기에 속하죠. 중립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종교나 단체를 지지할 때만 국교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 세 관점 중 대법관이 어떤 관점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다르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 청사에 종교적 상징물을 세웠을 때 이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는 9명 대법관의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1989년 엘리게니 카운티 대 AC 엘류 사건에서는 수용론 쪽 대법관이 4명이었고 분리론 쪽 대법관이 3명이었습니다. 판결은 중립론을 지지하는 2명의 손에 달리게 되었죠. 이 2명의 대법관은 엘레게니 카운티 법원에 설치된 예수 탄생화 전시는 위헌이고 피츠버그 시청 건물에 세워진 유대교 상징 메노라 전시는 전체 전시 중 일부분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정부기관에서 종교적 상징물은 전체 전시 중 일부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편 어윈 채머런스키가 직접 맡았던 2005년 반 오든 대 페리 사건에서는 텍사스 오스틴 정부청사에 있는 10계명비 설치를 두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수용론 쪽 대법관 4명, 분리론 쪽 대법관 3명, 그리고 중립론을 지지하는 대법관이 2명이 있었습니다. 어윈 채머런스키는 중립론을 지지하는 대법관 2명 중 1명의 표를 얻는데 실패해서 4대5로 패소하고 말죠. 결국 10계명비 설치는 합헌 판정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다수 대법관들은 엄격한 정교 분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서히 변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고 지금 수용론을 지지하는 대법관은 총 6명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명시적으로 종교를 설립하고 종교활동을 강요할 때만 국교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용론자 대법관의 증가로 인해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단적인 예로 종교적 상징물을 정부기관에 전시할 수 있게 되고 정부 행사에서 기도를 허가하게 됩니다. 2014년 그리스타운 대 갤러웨이 사건에서는 뉴욕시 의회의 회의 때마다 목회자를 불러 기도하는 것을 합헌 판정했죠. 그 결과 오랜 시간 법정에서 국가와 종교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의 벽을 믿던 미국에서 그 벽이 허물어지는 미국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또 다른 조항인 종교행사의 자유조항을 살펴보죠. 이것도 대법관의 구성이 바뀌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 대법원은 고용부대 스미스 사건에서 일반법 적용 시 헌법의 종교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종교보다 상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를 들어 공립대학교에서 학생 전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했다면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진영 대법관의 증가로 인해 요즘엔 새로운 견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종교에 상당한 부담을 부과한다면 정부가 엄격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정부 조치는 종교에 대해 더욱 까다로워져야 한다고요. 2021년 풀턴 대 필라델피아 사건을 살펴보죠. 필라델피아시는 민간과 계약을 맺고 아동 가정 위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단체들만 계약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톨릭 소셜 서비스라는 사회봉사 단체는 그 서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성부부 가정의 위탁을 거부했고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었죠.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가톨릭 소셜 서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필라델피아시가 엄격 심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1990년의 사건과 완전히 다른 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차별금지법이 있는 콜로라도주에서는 동성 커플 결혼식에 케이크 만들기를 거부한 제빵사가 고소당했지만 대법원은 제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우 특수한 경우이죠. 이처럼 사회적 통념과 정의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법에서는 항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차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지난 50년간 미국 사회는 차별의 중단이 차별할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법관의 구성에 따라 종교적 자유가 차별 반대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의 국교금지 조항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랐지만 지금은 수용적 입장에서 종교를 정부 활동의 일부로 활용하며 종교를 지원하는 조항이 되고 있죠. 이처럼 법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합니다. 또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국은 예전부터 가장 종교적인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과학적인 나라이죠. 가장 정치적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옳은지는 개인의 판단이고 신념의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등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비밀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